상륙돌격 장갑차 정비 능력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륙돌격 장갑차가 정비 수리 기간을 초과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 못하고 있는 수량이 대략 혹시 얼마 되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머릿속에 없는데. 예. 그거 됐습니다. 예. 10대 중에 약 2대입니다. 수리 기간이 초과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제 보니까 방안이 군직 정비 능력을 확충하겠다, 뭐 외주하는데 사실은 해병대 이거 어떤 그 이런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 능력 볼 때는 한계가 많을 것인데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 2, 3년 전에 하던 그 성과 관리 기반 정비제도 해서 우리 군 부대의 업체의 생산업체의 정비 능력이 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확장해서 우리 LVT의 그 정비 능력을 현장 부대에서 지장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려 10대 중에 2대 수준입니다. 숫자를 다 여기서 밝히기 좀 곤란한데. 두 번째, 오전에 독도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손 의원님과 이석현 의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독도 문제가 더 이상 외교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정복되지 않고 또 나아가서 군사적으로 충돌되지 않도록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만은 지금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관이 이러한 그 우리 해양 영토, 해양 주권 문제에 대한 외부의 위협과 침략 가능성에 대해서 현존 위협으로 보십니까? 먼 미래에 있을 미래 위협으로 보고 계십니까? 뭐 우리 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매년 2차례 주기적인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뭐냐면은 닥칠 수도 있는 위협으로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 위협이라고 이렇게 보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는 안 네. 되고 가능성으로 보면은 지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낮지만 현재 네. 그러나 닥칠 수가 예. 있다. 예. 우리 국방이라는 부분이 사실 그러한 부분을 보고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국방백서를 2, 3일 동안 쭉 다 봤는데 이러한 영토의 주권, 해양 영토를 수호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디에도 현존의 위협이라고 안 돼 있어요. 물론 현존 위협은 당연히 북한의 위협이 우리한테 가장 큰 현존 위협이고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현재 존재하는 가능성이 있는 위협인데 그렇게 정의를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거죠. 한번 보시고 국방백서에 대한 그 현존 위협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폭넓게 국가 안위와 국가의 어떤 수호 차원에서도 조금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 중에 이제 거기 나오면 정책 기조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육군을 지역군단과 기동군단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해군은 해상교통로와 해양주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동 세력을 확장하고 또 공군은 한반도의 전쟁 장악 능력을 확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차제에 특히 이제 해상 전력 같으면 기동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그런 현존 위협에 좀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거죠. 기동 함재라든지 기동 정단을 확장한다든지 공군 같으면 공중 거벽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좀 우리 국방부에서 좀 더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전력을 건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국가 안보 상황과 방금 지적하시다시피 현존 위협이냐 미래 잠재적 위협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방사청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홍상어 실패 부분에 오전에 좀 언급이 되었는데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짧게 이야기한다면 양산할 때 품질 검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양산할 때 품질 관리를 하죠. 안 하, 네. 양산, 네. 일부만 딱. 양산 시험할 때는 정말로 모든 국가연 기술자들이 업체에서 정말로 신경을 써가지고 테스트에 합격을 해요. 양산품 군에 제공할 때는 시험평가, 성능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한단 말이죠. 그 받은 입장에서는 이것이 물론 시험평가를 합격했으니까 잘 나가겠지만 실제 보면 특히 영국에 보낸 것들은 참 걱정 반, 우려 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 것도 마찬가지 양산할 때 그러한 특히 유도무기에 대한 양산할 때 어떤 샘플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투하는 장병들한테 확실히 못 지키는 무기체계가 된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양산하는 부분을 무조건 또 샘플 테스트하는 것도 10억, 20억 돈이 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고 그냥 시험평가한 걸로 끝낸다는 부분도 전투에서 신뢰성 부분도 문제 있는 것이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기품 원장도 계시는데 군에서 실사할 것을 양산 때 샘플링 하는 것으로 해서 성공하면 실사로 하는 것이고 불량하면 업체에서 다시 그것은 변상해서 하는 것이고 하는 좀 이래서 상호 위인하는 이런 제도적 발전을 제가 가끔 이렇게 만날 때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가 아마 알고는 계시는데 그때 만나면 예예해놨고 전부 다 이 검토를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 이거죠. 좀 해서 이거 양산하는 우리 정밀 유도 무기 장비라든지 어떤 양산품에 대해서 전투장병들이 현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에디디 소장님 계십니까? 어제 거기 홍상화 관련해서 국가연 어떤 분이 이제 답변한 게 이런 게 나옵니다. 그건 나 잘 모르겠다. 해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KBS에 나옵니다. 맞죠? 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ADD에서 개발한 장비가 유도탄이 하여튼 잘못되었는데 물론 운용자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등등 있겠지만은 그래도 국가연 인터뷰한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거 참 잘못된 것 같아. 우리 군과 방사청과 협조해서 빨리 원인을 해소해서 장병들이 안심하고 전투할 수 있도록 일어나야지. 괴군에서 주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없다. 어떻게 이렇게 국가연 담당자가 누굽니까? 아마 언론과 통화한 사람은 아마 이번 이번에 훈련 시험을 실무 지원한 아마 양목 기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디디도 국가에 독을 먹는 사람인데. 아마 담당 실무자로서는 지금 이제 구대 시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안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여튼 그리려 안 보지만은 같이 이 문제를 좀 심사숙고해서 좀 해결 잘 해주시기 좀 지휘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생각할 땐 좀 이쪽 유도무기 분야는 저희가 시험을 사실 포인트를 체크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워낙 이게 비싸기 때문에 실제 필드 테스트는 이 시험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이런 걸 조금 더 확충을 해서 테스트를 좀 많이 해서 실전에 배치들 이렇게 좀 제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예산 편성 때 그렇게 해가지고 오십시오.